카지노 대부가 키운 파라다이스 49년간 사실상 독점. 이승현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2021년 10월 23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. 카지노 대부 고 전락원 창업주 72년 워커힐 영어권 따내 SK로부터 따냈다는 얘기예요. 시장포의 사행산업 동료 우려된다며 신규 허가 안 내줘가지고 사실상 49년간 독점을 했다. VI 마케팅으로 2005년 GKL 설립 후에도 점유율은 과반을 넘게 말하자면 시장 지배를 하고 있다. 이렇게 해서 쭉 그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그, 그 기사를 소개를 했습니다.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매출은 54% 감소한 4,539억 원, 영업손실은 862억 원을 기록했다. 이건 연결 기준으로 아마 보도를 했을 거예요. 이분이 그 고 전락원 파라다이스 창업주로 되어 있고, 파라다이스 그룹은 서울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보유한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정부가 그랜드 코리아 레저를 설립한 2005년까지 유지한다. 뭐 한 군데만 너무 독점을 줘서 좀 곤란하지 않느냐. 그러니까 2005년도가 누가 집권을 했을 때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은 GKL 우리가 그 IMF가 1997년이죠.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기 말이나 뭐 이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. 이게 무슨 공동 그 행사가 있었는데 2017년 4월 전필립 파라다이스 그룹 회장 이 전낙원 씨의 그 아들인 것 같습니다. 사토미 하지메 세가사미 홀딩스 회장이 파라다이스 시티 개장 행사에 나란히 서 있다. 파라다이스 시티는 그 인천공항 영종도 인천공항 옆에 그렇게 좋은 입지에 그 들어선 거죠. 여기에 이제 일본 자본이 들어와 있다.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. 그래서 찾아봤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그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파라다이스 시티 이렇게 리조트까지 겸용해가지고 여기에서 카지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파라다이스 글로벌이라는 그 지주회사가 있고 파라다이스가 코스닥 상장이 돼 있어서 분석을 해보게 됐는데요. 저의 정서하고는 전혀 안 맞는 업종입니다만은 우리나라 또 이 빠찡코 같은 거, 그거는 국내에도 그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, 카지노라는 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게임을,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는 데니까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. 이 파라다이스가 워커힐하고 부산, 제주 카지노, 그 다음에 도고 스파를 직접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서 또 자회사 만든 게 파라다이스 세가 3위,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, 파라다이스 인터내셔널, 파라다이스 아메리카도 있고, 계룡 그 시 쪽에도 뭐가 있는 것 같아요. 계룡이라는 데가 뭔가 좀 좋은 데는 모양이죠. 그 계룡이라는 데가 군부대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또 파라다이스가 연결 기준에서는 일정 클럽에 들어왔다는 뉴스 보도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을 분석한 이후로 또 제 궁금증은 파라다이스 그래 카지노 한번 분석을 해보자 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. 파라다이스 2023년 3분기 실적을 스루프트회계로 분석하고 예측을 해보겠고요. 매출은 136.7%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02.5% 증가했습니다. 전년도 적자에서 전환이익이 이만큼 됐습니다. 제조업이 아닐 경우에 저는 그 다른 그 두평 지표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은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니까 유형자산 회전율
그 호텔하고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관 어쨌든 그 파라다이스 유형자산 전체로 그냥 봅니다. 0.3회전, 3호회전. 만약 1회전 한다 그러면은 인천공항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파라다이스 호텔로 직방으로 가는 경우를 만드는 마케팅을 할 것 같아요. 저러면은 호텔 그냥 공짜로 묵어. 아예 그냥 놀고 가. 그 대신 카지노 가서 좀 놀아줘. 요런 그 손님들을 마케팅을 해 가지고 아마 장사를 하면은 일본 자본이 또 들어와 있으니까 일본 자본이 들어와 있는 거로 보이죠. 그러니까는 또 일본 관광객들 좀 꼬셔가지고 또 그렇게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. 어쨌든 2017년도에 그 인천국제공항 옆에 파라다이스 호텔 시티를 그 개장을 했습니다. 거기가 좀 나중에 뜰 것 같아요.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,330억을 달성했는데 전년보다 136.7%가 증가했고요. 매출 원가가 67.7% 적게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매출 총이익이 2,480% 매우 크게 상승을 했고 판매 관리비도 크게 많이 늘었어요. 65.7%. 그래서 영업이익이 627억 원이 났는데 전년도 영업적자 207억 원에서 무려 402.5%가 전환이익이 달성이 됐습니다. 코로나 팬데믹도 좀 끝나고 드디어 이제 외국인들도 우리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카지노가 그 이 영종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에도 있고 아까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등등 해가지고 관광객들 그 돈을 한마디로 관광 수입을 좀 내자. 여기에 그 국내인들이 야매로 들어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이건 확인되지 않은 정보니까 외국인하고 동행하면 아마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들어갈 때 뭐 확인들을 하겠죠. 근데 이제 외국인이 VIP라고 그러면은 그냥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. 동행을 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영업 수익에 대해서 매출 내역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이게 연결 기준인 것 같아요. 카지노가 3,200억 했고 호텔 수입은 얼마 안 되네요. 850억 정도. 복합 리조트라는 데가 잘 들어가네요. 3,330억. 이게 요즘 리조트가 유행인 것 같습니다. 호텔에 보다는 리조트 회원권 이런 거 가입을 해가지고 이용하는 좀 나름대로 중산층 이상 사람분들이 한 집은 얼마씩 가지고서 자기가 쉬고 싶을 때 가족과 뭐 이런 사람들끼리 가서 좀 놀고 그럴 수 있지 않겠냐. 그 이런 리조트에는 다 수영장도 있고 그것도 뭐 영정도면은 뭐 교통도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. 그렇습니다. 그 다른 데 쪽에도 그 미국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그 이 카지노를 또 짓는 데는 소문도 있고요. 중국 자본이 저 미단 시티인가 어디 뭐 해서 해가지고 거기가 뭐 외국 자본들이 그 중국 자본이나 그 또 뭐 이렇게 그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뭐 제가 들은 그 확인 바로는 미단 시티에 뭐 중국 그러니까 영종도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는 또 보니까 그 지도상을 보니까 거기는 이제 공사 중단이 돼 있다. 그래서 중국 자본이 공사 중단돼 있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그 반중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이 에이 속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그 개인적인 속내를 숨길 수가 없네요. 자, 이렇고 스로포 손익으로 분석한 내용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변동비를 재료비라고 표현했습니다. 변동비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. 관광개발진흥기금 및 콤프 비용, 요 콤프 비용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. 요거를 이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 성격으로 봤어요.
이게 72.4%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. 아니, 209.1%. 그래서 72.4%나 매출 증가보다 더 높게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 가격이 이게 그 상승을 했다. 그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할 수 있겠죠. 그다음에 수르픈율은 그래서 내려갔어요. 영업이익은 낮지만 이 실속은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. 운영 비용이 41.9%. 그래도 수르픈율이 그 수르풋이 121%니까 요 갭배만큼 이익이 났다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627억 원이 이익이 났는데 전년도 적자 207억 원에서 402.5%가 증가를 했고 원가 회계하고 차이는 없죠. 그럼 차이는 뭐냐? 음, 매출원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매출에 변동하는 변동비가 뭐냐 이렇게 먹어서 스르풋이 얼마냐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상을 올린 거에 비해서는 그 변동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실적은 좀 속된 말로 없었다 하는 게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. 어, 그래서 그 성과지표를 유형자산 회전율로 보기 때문에 유형자산이 16억 감소한 거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감가상각비 아마 적용한 걸 같습니다. 그래서 카지노의 성과평가지표를 뭘로 할까 하다가 두퐁 ROI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 설비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니까 유형자산 회전율로 선택을 했습니다.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개별 소비세를 두 가지를 여기다 넣고요. 182%나 증가했고 컴프 비용이 244.7%나 증가했어요. 컴프 비용이 뭐지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서 또 검색을 해봤더니 외국인 고객 유치를 위해 골프 비용, 골프도 공짜로 치게 하고 숙박비 등 대신 부담해주는 카지노 업계 컴프 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 촉진비다. 라고 조세일보에서 2005년 4월 5일 날 그렇게 국세청에서 유권 해석이 내린 것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는 이제 좀 뭐 관광 수입을 많이 올려라 국세청에서도 이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은 카지노 뭐 이런 거 보면 영화 이렇게 보면은 뭔가 그 마피아라든지 우리나라 같으면 조폭이라든지 또 이 국세청 그다음에 경찰 뭐 이런 데하고 뭔가 다 연결고리가 없고서는 장사하기가 좀 어려운 업종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어쨌든 이런 거에 사람들이 아니 그 라스베가스를 만든 것도 미국이 이 마피아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. 우리나라는 전락원 씨가 뭐 하셨던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차관 전두환 전 씨하고 같은 건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시기가 그게 좀 이상하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. 아까 계룡 뭐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더 나중에 이거 뭐 어떤 전문 기자라면 그 취재하는데 월급 받고 하는 기자라면은 그런 것도 조사해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변동비가 209.1%나 증가했고 운영 경비는 41.9% 증가했습니다. 이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것이 이제 현장 운영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. 이게 67%로 떨어졌으니까 그 변동비가 18%에서 33% 올랐으니까 아까 그 관광진흥개발하고 컴프 비용이 크게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여기서도 추론을 해낼 수 있겠죠. 운영 비용에서 제가 막 제일 중시하는 게 인건비죠. 869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32%가 증가했고요. 직원 수가 181명 증가했습니다. 아유, 이런 거는 저는 업종이 뭐라 그래도 저는 박수를 쳐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일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젊은 사람들을 쓰셨겠죠?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인당 평균 임금이 8,800만 원 선까지 올라갔어요. 13.9%나 임금 인상이 됐습니다. 이것도 이제 사업이 좀 잘 되니까 올려준 것 같고,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.
파라다이스 정도 가면은 시집장가 갈 수 있겠죠? 이 정도 받으면은 8,800만 원 받으면은 수수료 비용이 161%또 증가했고 이렇습니다. 경영평가 지표로서 유형자산 회전율이 요거 상승했고요. 그런데 아까 슬프일 실속은 떨어졌죠.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식회계 이런 가정은 여긴 성립이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. 생산성은 크게 증가했고 유형자산 투자 회수율은 0.09로 마이너스에서 이제 흑자로 이것도 ROE가 됐죠.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이 정도면 낮은 편이죠. 28.8% 이렇게 부채를 가지고 있고 이자 보상 비율도 이 마이너스에서 5.5배로 7.6배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연말 매출액이 4,16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. 이 계획은 한 785억 정도 남는 거로 예상이 되는데 에,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. 그런데 이제 8%만 더 노력을 해보자. 그러면은 한 4,500억 가까이 돼가지고 한 986억, 한 1,000억 정도를 그래도 연말까지 잘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. 스루프도 똑같은 얘기로 하지만은 이 원가 회계는 뭐 비용 뭐 이런 거 다 감안하지만은 우선은 그 변수 팩터를 스루풋은 매출 재료비니까 매출 변동비 제조 용어 그냥 그대로 그냥 썼습니다. 다 일일이 안 바꾸고 그렇게 하더라도 똑같이 나와요. 그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 없다 그러면은 똑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. 원재료 연동형으로 충분하다는 표현은 변동비만 고려해도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. 여기다 제가 이렇게 굿 이너프라고 쓴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 예측이나 뭐 이런 거 할 때에도 스루풋으로 하면 좀 편하다. 또 손익분기점 사식이 또 별도로 또 있어요. 그거하고도 어, 맞춰 봅니다. 그것만 소개를 하는 건데 그러나 그 아까 그 유형자산 회전율을 8.5% 정도 좀 더 노력을 해보자. 외국인도 유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컴프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자 골프도 공짜로 치지. 그 다음에 뭐 숙박도 공짜지. 그러면은 돈 쓸 때는 카지노 가서 돈 쓸 것밖에 없네요. 그러면은 거기에 또 카지노에 또 그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또 거기에서 활동하는 이 여자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. 못 가보니까 신기한 거죠. 그런데 가고 싶지도 않지만은 못 가본 데니까 카지노라는 데 들어가 본 적이 있어야지. 자관 그러면은 한 4,500억만 하더라도 천억 아까 그 천억 이익 정도 낼 수 있지 않겠냐. 4,500억 매출하는데 영업이익이 1천억이라 그러면은 이런 업종이 녹아나는 장사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원가 회계 기준이나 실업부터 회계 기준이나 금액은 동시에 나온다.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 그 캐펙스 자본적 투자가 534억 원이나 투자를 했는데 중소기업 투자가 550억이나 나갔어요.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이게 아마 계속해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측에 추가 뭐 여러 가지 또 증설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딴데 할 수도 있겠고. 근데 투자 부동산의 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게 가지고 있어요. 투자 부동산도 했죠. 어디 땅을 사가지고 또 뭘 좀 해보려고 이런 쪽으로 계속 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,001억 원. 그러니까 아까 원가 회계 손익계산서로는 그렇게 안 나갔더라도 현금으로 보면 1,000억이 이미 넘었네요. 아, 그리고 채권자한테 157억 원을 갚았습니다. 이자 포함해서. 그리고 레버리지율이 28.8%로 줄었고요. 돈 벌어서 조금 갚았다 이거죠.
그리고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109억 원이 더 추가로 돈이 들어왔는데 전환사채가 전환이 돼서 들어왔습니다. 아, 돈 벌어서 갚은 게 아니고 부채가 있었는데 이게 자본으로 전환이 된 거네요.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. 돈을 갚았다기보다도 전환사채가 자본으로 들어와서 부채가 줄었다.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. FEM 최종 112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현금은 풍부하게 가지고 있네요. 50%만 있어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107.5%나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. 아, 주가를 보면은 그 연초에 17,600원인데 12,960원으로 떨어졌어요. 성과는 크게 올랐는데 주가는 왜 떨어졌느냐? 그러니까 이 그 분석까지는 논리의 세계인데 이 주식은 비논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제 영역이 아닙니다.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분석을 하는 건데 이 주식은 제가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. 어, 제 영역이 아닌 것은 여기 영역 전문가들이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이나 또 전문 투기꾼 뭐 이런 분들이 전문 영역이겠죠. 장부 가격 대비 100% 선으로는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 정도도 카지노는 좀 저평가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최대 주주는 파라다이스 글로벌로 38% 지분을 가지고 있고 최대 주주의 최대 주주는 전 필립스로 되어 있고 외국인이 이름 나와 있는 것은 그 일본 다이와 증권 6.47%인데 다이와가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. 거래했을 때만 이제 네이버에서 그렇게 표시를 해 주니까 일본 그 아까 무슨 세사미 거기 홀딩스가 그 이 파라다이스 계장에 참 지분 참여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뭐 다이아하고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계좌번이 일부 좀 들어와 있으니까 다이와에서도 주식을 좀 사는 것 같습니다. 나머지는 요건 항상 그냥 밑에 그냥 이 관리 회계로서 그 스루펫 관리 회계와 원가 관리 회계가 이렇게 좀 사실 대립관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. 요거를 하기 위해서인데 최근에 스루프 타임즈를 하면서 일본 뭐 이상한 그 국뽕 하는 친구가 일본이 이제 미래의 자기가 자기네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소개한 내용이지만은 그런 걸 떠나서 그 공시성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 뭐쭉 해오던 것은 원인 결과 따지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게 이 동시성으로 있다. 그래서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? 어, 이, 그래서 뭐 물리학상을 2022년도에 이렇게 받았다고 그러는데, 에, 그래서 이런 거는 알겠다. 그러나 이제 그 스루퍼 회계를 그 제시한 골드랩 박사도 양자 물리학 박사인데 그걸 모를 리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 정도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은 그 기업 세계에는 원인과 결과 이 선까지만 해도 그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은 그 뉴턴의 그 중력 법칙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. 유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 공시성이라는 게 우주 어디까지 연결이 돼서 적용이 될지 모르지만은 기업의 분석에 있어서는 그 유효성, 원인과 결과까지만 해도 그 유효성은 충분하다. 그것도 못 따지는 게 이제 우리 그 삶인데, 이 회계는 그래도 그 원인 결과를 따질 수 있는 충분한 그 교재, 교육도구다. 저는 그렇게 믿고서 또 좀 하고 있기 때문에, 충분하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요 뒷표지를 바꿨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그냥 설명을 해보고, 어,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